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차인 등의 권리를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유치권 등에 대하여는 많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허위의 유치권이 있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일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유치권 관련 책자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여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타경 104482호입니다. 이 물건은 강제 경매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식회사 대교 DNS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과거 사건인 2016 타경 5116호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10개 호실에 대하여 개별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건을 보니까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법에서는 형식적 경매를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자조매각, 단주 경매를 말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2016 타경 5116호로에서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목적물에 강제 경매가 개시되자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으로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었던 2016 타경 5116호는 정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를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유치권은 어떻게 되고 형식적 경매가 정지되고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유치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가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과 같이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정지되고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필자가 현재 집필하고 있는 유치권 만화책자에 수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대법원 2011년 8월 18일 선고 2011-35,593호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이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하여 실시된지 대하여 소멸된다는 입장이고 만약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특별 매각 조건으로 정하려면 집행법원이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하여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 판결은 목적 부동산의 유치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인수하게 하려면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하여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 경매 기록에 이러한 내용, 즉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말소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경매 물건처럼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한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타경 104-4825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중지되고 강제 경매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자는 유치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321조에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증을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대교 DNS는 이 물건지의 10개 호실에 38억 6,700만 원 정도 유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치권 금액을 10세대로 나누어 보면 한 세대에 대하여 3억 8,67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경매가 개시될 당시 이 물건의 감정가가 12억 5천만 원에서 금차 법석가가 8억 원이므로 3억 8,670만 원을 부담한다고 해도 범 물건이 많이 상승되었으므로 좋은 물건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 2007년 9월 7일 선고 2005다 16,942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권자가 7세대에 대하여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유치권자는 7세대 중 한 세대에만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한 사건인데, 유치권 금액이 7천만 원이므로 1세대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유치권 금액만 부담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이와는 반대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유치권의 불가분성 때문인데, 피고가 한 공사 도급 계약은 1세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7세대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하도급 공사 계약이며, 공사대금 지급도 각 세대별로 지급하기로 하지 않고 공사 전부에 대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결론은 공사업자인 피고는 유치하고 있는 1세대에 대하여 7천만 원 전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유치권 금액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는 어느 한 세대나 두 세대 등 유치권자가 마음대로 유치권 전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타경 104-4825도 유치권을 각 세대별로 3억 8,670만 원이 아닌 이 하나의 오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에 대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전에는 유치권자와 확실한 내용을 확정짓고 경매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치권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